안녕하세요. 2026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예사롭지 않은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가 무너진 지 한 주가 지났고 은행엔 33조 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담대는 다시 반등했고 5월 9일 데드라인을 향한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뉴스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주담대 한 달 만에 반등. 가계대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규제 속에서도 돈은 움직였다. 오늘 금융권에서 공개된 수치입니다. 5대 은행의 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65조 8,655억 원으로 전월보다 523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달 연속 감소하다 석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겁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월 말 주담대 잔액이 610조 7,211억 원으로 전월 대비 5,967억 원 늘었습니다. 1월에 1조 4,836억 원 줄어들면서 1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던 주담대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신학기 이사철 수요와 연초 은행권 대출 재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3,120억 원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살아났지만 소비를 위한 대출은 계속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1.8%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반등이 본격적인 증가 국면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잠시 숨통이 트인 것이지 대출의 문이 활짝 열린 건 아닙니다. 뉴스 2. 은행의 대기자금 33조 급증 부동산 떠난 돈 어디로 가나? 오늘 서울신문과 EBN이 함께 보도한 숫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이 2월 말 기준 684조 8,604억 원으로 한 달 새 33조 3,225억 원 급증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뺏을 수 있는 돈입니다. 주식, 부동산, 금융상품 등 어딘가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대기성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1월에는 22조 5천억 원이 빠졌던 이 계좌에 2월에 33조 원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 상여금과 성과급 유입이라는 계절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시장과 예금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발언의 실제 근거가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 33조 원이 얼마나 오래 어디에 머무는지가 올 상반기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의 핵심 변수입니다. 뉴스 3. 강남 불패 무너진 지 한 주 34월이 분수령, 금매 지금 나와야 한다. 지난 26일 발표된 강남 3구용산 하락 전환의 충격이 오늘도 시장 전반의 화제입니다. 뉴시스가 오늘 현장 분석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장 목소리가 명확합니다. 용산구 이촌동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팔려면 3월 말까지 계약이 돼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구청 허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3월 중순까지 물건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도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빠질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24% 급증해 7만 333건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월 26일 5만 5,695건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1만 5천 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매도자는 내놓고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이 팽팽한 힘겨루기의 결론은 3월과 4월이 만들어냅니다. 뉴스 4. 강남 불패 흔들린다. 거래 없이 금매만 쌓이면 집값 하락 예단은 이르다. 오늘 뉴시스 박성환 기자의 분석 기사가 많이 읽혔습니다. 핵심 논점은 이겁니다. 강남 집값이 지수상으로 하락 전환된 건 사실이지만 급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두 건의 급매 거래가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강남구의 2월 매매 거래는 65건, 서초구 38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로 강남 불패 붕괴를 선언하는 건 성급하다는 겁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급매물이 쌓이고 매수자가 기다리는 패턴이 길어지면 결국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하락폭을 제한할 거라는 전망과 규제, 압박이 심리를 완전히 꺾을 거라는 전망이 오늘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 5.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전산 인프라 미정비로 실효성 논란. 데일리한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에 LTV 0%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적용하기 위한 전산 인프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은행 내부 데이터베이스 조회만으로는 담보주택의 위치, 차주의 보유주택수, 지역별 규제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별도 실무회의를 열어 데이터 산출 방식과 분류 기준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규제의 칼날은 이미 갈려있고 전산 준비가 끝나는 순간 적용될 겁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규제 시행 공백기가 곧 마지막 출구일 수 있습니다. 뉴스 6. 주택 수급 전망 공급 절벽 대출 절벽 매물 절벽 3중 충격이 온다. 오늘 읽힌 주요 분석 기사입니다. 부동산 아백 1400세롬 연구원은 2026년을 3중 절벽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신축 입주 감소에 따른 공급 절벽, 규제 대출, 여건 악화에 따른 대출 절벽, 거래 회전율 저하로 인한 매물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1만 387가구로 지난해 27만 8088가구보다 약 25%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11만 1900가구로 통상 연간 15만에서 20만 가구가 입주하던 것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서울 입주 물량은 2만 9161가구로 3만 가구 선을 밑돌고 지난해 4만 2611가구와 비교하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3중 절벽이 동시에 오면 살 집도 없고 살 돈도 없는데 시장에 나온 물건마저 잠기는 상황이 됩니다. 매수도 어렵고 전세도 어렵고 월세 부담은 오르는 시장이 올 하반기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 7. 서울 아파트 시총 102조, 1년 새해 48% 급증 2025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숫자. 신한 프리미어 양지영 전문위원회 분석이 오늘 다수 매체에 인용됐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시가총액이 102조 9,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 7,306억 원, 48.7% 증가했습니다. 거래 건수도 8만 635 건으로 39.7%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627 대출 규제와 1015대책이 나왔지만 연간 누적 상승률이 12.17%에 달했습니다. 해 뜨거웠던 한 해의 기저 위에서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양 위원은 2026년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자기자본 중심의 시장이 강화되면서 지역, 상품, 단지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5년이 상승의 해였다면 2026년은 차별화와 조정의 해입니다. 뉴스 8. 하는 총재 집값 진정되는 것 사실, 완전한 안정화는 더 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오늘도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됐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서울 집값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하는 총재가 집값 진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잡히고 있으면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기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고 부동산 매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다시 오르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리가 서로 시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확인이 쌓일수록 하반기 금리 인하 논의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9. 하는 서울 집값 상승, 중장기 금융 리스크 키운다, 경고음 다시 켜졌다. 한국은행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중장기 금융 안정 리스크가 누적된다는 분석을 재확인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고착될수록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려면 공급의 실효성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일관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은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고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한계 건설사, 부실 확산 차단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강남이 꺾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이 우려하는 건 단기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몇 년간 쌓인 가계부채와 자산 집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집값 하락이 반가운 뉴스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뉴스 10. 2026년 분양 물량 18만 7,525가구 예정 수도권 58% 집중, 정비사업이 이끈다. 부동산 아백14가 집계한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전망입니다. 18만 7,525가구 중 수도권이 58%, 10만 9,446가구를 차지합니다. 지방은 42%, 7만 8,079가구입니다. 주목할 점은 서울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신규 택지가 아닌 기존 주택지를 헐고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전세 시장을 압박하는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3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더샵 프리엘라, 경기 시흥거모지구 호반서밋 등 주요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규제와 공급 절벽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분양가로 신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 눈을 돌릴 타이밍입니다. 2026년 3월 4일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주담대가 반등하고 은행엔 33조 원이 몰렸다. 강남은 꺾였고 규제 칼날은 날이 섰다. 시장은 5월 9일을 향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부동산 뉴스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